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다소 놀라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최면을 통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최면 치료사가 환자의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려내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최신 뇌과학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최면 상태에서 우리 뇌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기억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거짓 기억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도나토 지 레오, 다비데 브루노, 그리고 리카르도 프로이에티 연구진이 올해 발표한 연구 결과는 최면, 회귀 치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심리학 최고 권위지인 프론티어스 인 사이콜로지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억하기 기억 회상과 거짓, 기억 형성에서 최면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최면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신체 기능들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심장 박동, 호흡, 소화 등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교감신경은 긴장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은 휴식이나 이완 상태에서 작동합니다. 최면 상태에 들어가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깊은 이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며 근육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언뜻 보면 이런 편안한 상태가 기억 회상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완된 상태에서는 우리 뇌의 인지적 억제 기능과 통제 기능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평소라면 이 기억이 정말 맞는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술에 취했을 때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꿈을 꿀 때 비논리적인 상황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최면 회귀 치료에서 나타나는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회귀 최면이란 환자를 어린 시절이나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잊혀진 기억을 되찾으려는 치료 기법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면 상태에서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없었던 일을 마치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거짓 기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기억은 치료사의 무의식적인 유도나 암시, 환자 자신의 상상이나 추측, 그리고 다른 매체에서 본 내용들이 실제 기억과 뒤섞이면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사가 어린 시절에 무서운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암시하면 환자의 뇌는 그러한 기대에 맞는 이미지나 감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짓 기억이 환자에게는 진짜 기억보다도 더욱 생생하고 확실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최면 상태에서 형성된 기억은 강한 감정과 함께 각인되기 때문에 깨어난 후에도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는 마치 생생한 꿈을 꾸고 난 후 한동안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혼란스러워하는 경험과 유사합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치료 목적의 회귀, 최면을 사용할 때는 극도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나 성폭력 같은 트라우마 관련 기억을 다룰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짓 기억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실제로는 없었던 피해를 당했다고 믿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의 빌프레도 데 파스칼리스 교수가 올해 발표한 연구는 최면 상태에서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첨단 뇌영상 기술로 직접 관찰한 혁신적인 연구입니다. 그는 휴식 최면과 최면 감수성의 뇌 기능적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포괄적인 리뷰 논문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뇌과학 연구 결과들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데 파스칼리스 교수의 연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과 뇌파 측정이라는 두 가지 첨단 기술을 동시에 활용해 최면 상태의 뇌를 실시간으로 관찰했다는 점입니다.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은 뇌의 혈류 변화를 통해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보여주고, 뇌파 측정은 뇌세포들의 전기적 활동을 밀리초 단위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가장 놀라운 발견은 최면 상태에서 실행 제어,
네트워크라는 뇌 영역의 통합 기능이 현저히 방해받는다는 것입니다. 실행 제어 네트워크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조절하는 모든 고차원적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시스템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는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전전두엽이라고 불리는 이마 뒤쪽 뇌 영역에서 극적인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전전두엽은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뇌 영역으로 추상적 사고, 계획 수립, 충동 억제, 도덕적 판단 등의 최고 차원 인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최면 상태에 들어가면 이 전전두엽의 활동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평소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발견은 뇌 영역들 간의 기능적 연결성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기능적 연결성이란 서로 다른 뇌 영역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소통하며 협력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건강한 뇌에서는 각 영역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합니다. 하지만 최면 상태에서는 이러한 조화로운 연결이 깨져버립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의사결정에 대한 주체감과 행위에 대한 통제감을 담당하는 뇌회로에서 나타나는 왜곡입니다. 주체감이란 내가 내 행동의 주인이라는 느낌이고, 통제감이란 내가 내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최면 상태에서는 이러한 감각들이 현저히 약해지면서 외부의 암시에 더욱 취약해지게 됩니다. 데 파스칼리스 교수는 이러한 뇌 변화가 최면의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합니다. 최면 중에는 뇌의 실행 제어 네트워크 통합과 조정 기능이 약화되어 피험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기억을 자율적으로 감시하거나 수정하는 능력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뇌의 검열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과 같습니다. 평소라면 우리 뇌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들을 검토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논리적인가? 이것이 현실적인가? 이것을 믿어도 되는가? 같은 질문들을 자동으로 던지며 정보를 걸러냅니다. 하지만 최면 상태에서는 이러한 비판적 검토 기능이 마비되면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암시나 제안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험자는 암시에 더욱 취약해지고 기억을 재구성할 때도 비판적 검토나 검증 기능이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치료사가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암시하면 평소라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라고 의문을 가졌을 텐데 최면 상태에서는 그러한 의문 없이 제한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연구진은 또한 개인차도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사람마다 최면에 걸리는 정도가 다르며 이는 개인의 뇌 구조와 기능적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면 감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행 제어 네트워크의 변화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거짓 기억 형성의 위험도 더욱 높아집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면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최면 상태에서는 환자의 뇌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며 특히 기억과 관련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헝가리의 국제 공동 연구진인 파라자디, 올드리지, 그리고 캐케치 연구팀이 올해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한 연구는 최면 상태를 뇌파라는 전기적 신호로 직접 측정한 획기적인 연구입니다. 감마파와 베타 포락선 상관관계는 깊은 최면의 잠재적 신경 예측 인자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최면이 우리 뇌의 전기적 활동에 미치는 구체적인 변화를 밀리초 단위로 포착해냈습니다. 뇌파 측정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세포들의 전기적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마다 미세한 전기 신호가 발생합니다. 이 신호들이 모여서 만드는 리듬을 뇌파라고 부르며 마치 뇌의 심장박동처럼 우리의 의식 상태를 반영합니다. 연구진이 주목한 첫 번째 핵심 발견은 감마파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감마파는 초당 30회에서 100회 진동하는 매우 빠른 뇌파로 의식적 인지와 고차원적 사고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의적으로 사고할 때, 그리고 여러 정보를 통합해서 판단할 때 감마파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최면 상태가 깊어질수록 특히 중간 전두 영역에서 감마파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중간 전두 영역은 이마 정중앙 뒤쪽에 위치한 뇌 부위로
자기 인식과 의식적 통제, 그리고 현실 감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의 감마파가 줄어든다는 것은 마치 뇌의 최고 지휘관이 활동을 중단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감마파 감소는 단순히 뇌 활동이 줄어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감마파는 뇌의 서로 다른 영역들이 동시에 협력하여 통합적인 인지 작용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는 시각 정보, 청각 정보, 감정, 맥락 등 여러 요소들이 동시에 활성화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억으로 재구성됩니다. 감마파가 이러한 통합 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데 최면 상태에서는 이 조율 기능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두 번째 중요한 발견은 베타 대역에서 나타나는 포락선 상관관계의 증가입니다. 베타파는 초당 13회에서 30회 진동하는 뇌파로 주로 집중된 주의와 각성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포락선 상관관계란 서로 다른 뇌 영역의 베타파들이 얼마나 동조화되어 진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연구진은 특히 양쪽 뇌반구의 배측 주의 네트워크 사이에서 베타 포락선 상관관계가 크게 증가함을 발견했습니다. 배측 주의 네트워크는 우리가 외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평상시에는 이 네트워크가 유연하게 작동하며 필요에 따라 주의를 전환시킵니다. 하지만 최면 상태에서는 이 네트워크들 간의 연결이 과도하게 강화되면서 주의의 유연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면 상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최면에 걸린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고 최면술사의 목소리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마치 터널 시야처럼 매우 좁은 범위에만 주의가 고정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베타 네트워크의 과도한 동조화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두 가지 뇌파 변화, 즉 감마파 감소와 베타 포락선 상관관계 증가가 깊은 최면 상태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치 최면의 깊이를 측정하는 뇌파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까지는 최면의 깊이를 주관적인 보고나 외부 관찰에만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객관적인 뇌파 측정을 통해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경 리듬의 변화는 감각 처리, 주의 조절, 자기 감시 같은 핵심적인 인지 과정들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각 처리 과정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기능이 약해지고 주의 조절에서는 유연한 전환 능력이 떨어지며 자기 감시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특히 기억 회상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평상시 기억을 떠올릴 때는 감마파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뇌 영역의 정보들을 통합하고 동시에 그 기억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함께 일어납니다. 하지만 최면 상태에서는 감마파가 감소하면서 이러한 통합과 검증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억 회상 시 감시 기능이 약해지며 외부의 암시가 훨씬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치료사의 제안이나 유도가 마치 실제 기억인 것처럼 뇌에 각인될 수 있으며 이것이 거짓 기억 형성의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발견이 최면을 이용한 치료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계 연구자인 A. 자에디가 이끄는 국제연구진이 올해 발표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는 최면 제한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매우 중요한 연구입니다. 최면 제한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체계적 검토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발표되었으며 지금까지 축적된 수많은 최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면 제한의 핵심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이란 특정 주제에 대해 발표된 모든 연구들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분석하여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자에디 연구진은 최면 제한에 관한 수백 편의 논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신뢰할 만한 증거들만을 선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면이 인간의 의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최면 제한이 인간의 네 가지 핵심 영역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각 영역입니다. 지각이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모든 감각적 경험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최면 제한은 이러한 기본적인 감각 경험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면 상태에서 당신의 손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라는 제안을 받으면 피험자는 실제로 손에서 열기를 느끼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 영상 촬영을 해보면 실제로 열감을 처리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정말로 뜨거운 물체를 만진 것과 동일한 신경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행동입니다. 최면 제한은 피험자의 의식적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팔이 저절로 올라갑니다라는 제안을 받으면 피험자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팔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험자가 자신이 팔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인지 과정입니다. 인지란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모든 정신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최면 제한은 이러한 고차원적 사고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과 관련된 인지 과정에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에 특별한 기억이 떠오릅니다라는 제안을 받으면 피험자의 뇌는 실제 기억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영역은 주체성입니다. 주체성이란 내가 내 행동의 주인이라는 느낌, 즉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최면 제한은 이러한 주체감을 교묘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피험자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인지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연구진이 특히 주목한 점은 최면 제한이 피험자의 인지된 현실 자체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지된 현실이란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객관적인 현실은 하나이지만 각자가 인지하고 경험하는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면 제한은 이러한 주관적 현실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생생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핵심 메커니즘은 하향식 처리에 있습니다. 하향식 처리란 뇌의 고차원 영역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하위, 감각 영역의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평상시에도 우리의 기대나 믿음이 실제 감각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만 최면 상태에서는 이러한 하향식 영향이 극도로 강화됩니다. 최면 상태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이 약해지면서 제한된 내용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동시에 상상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들이 과활성화되면서 제한된 내용이 마치 실제 경험인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마치 꿈을 꿀 때 비논리적인 상황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유사한 현상입니다. 연구진은 또한 개인의 암시 수용성이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습니다. 암시 수용성이란 외부의 제안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를 나타내는 개인적 특성입니다. 암시 수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최면 제안에 더 강하게 반응하며 제한된 내용을 실제 경험으로 내재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거짓 기억 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치료사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제안하면 높은 암시 수용성을 가진 환자는 그러한 제안을 실제 기억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뇌에서는 실제 기억을 처리할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환자는 그것이 거짓 기억임을 전혀 의심하지 못합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발견들이 치료적 맥락에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면의 강력한 효과는 적절히 사용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환자에게 해로운 거짓 기억을 심어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세트니코프와 타운 연구진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는 최면, 감수성과 개인차에 관한 매우 중요한 발견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 제목은 최면적 암시 수용성과 최면 반응성으로 왜 어떤 사람은 최면에 쉽게 걸리고 어떤 사람은 전혀 걸리지 않는지에 대한 과학적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진이 발견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최면적 암시 수용성이 최면 제한에 대한 반응성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최면 감수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타고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최면 감수성이란 외부의 암시나 제안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를 나타내는 개인적 특성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마다 키나 체중이 다른 것처럼 뇌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선천적 능력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매우 높은 암시 수용성을 보여 깊은 최면 상태에 쉽게 빠져들고, 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벼운 이완 상태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개인차가 기억 회상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시 수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기억 회상 과정에서 제한되거나 상상된 내용을 실제 기억으로 재구성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속기 쉬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정보 처리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높은 암시 수용성을 가진 사람들의 뇌에서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경계가 더욱 유동적입니다. 이들은 생생한 상상력을 갖고 있으며 머릿속으로 그려낸 장면을 마치 실제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강한 몰입감을 느끼며 때로는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반면 암시 수용성이 낮은 사람들은 뇌의 비판적 사고 기능이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끊임없이 검토하고 분석하며 논리적 근거가 없는 내용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설령 어느 정도 이완된다 하더라도 거짓 기억이 형성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개인차는 최면을 이용한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치료 기법을 사용해도 환자의 암시 수용성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기억을 다루는 회귀 최면에서는 환자의 암시 수용성을 반드시 사전에 평가해야 합니다. 암시 수용성이 높은 환자에게 회귀 최면을 적용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치료사의 무의식적인 유도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치료사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용까지도 실제 기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사가 "혹시 어린 시절에 무서운 일을 경험하셨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뇌에서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가상의 기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최면이 기억을 조작하는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는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진실로 최면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제어 기능의 저하입니다. 데 파스칼리스 연구진이 밝혀낸 바와 같이 최면 상태에서는 전전두엽의 실행, 제어 네트워크가 현저히 약화됩니다. 전전두엽은 우리 뇌의 최고 사령관 역할을 하는 부위로 들어오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최면 상태에서 이 기능이 마비되면서 외부의 암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마치 공항의 보안 검색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라면 이 기억이 정말 맞는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혹시 내가 상상한 것은 아닌가? 같은 질문들을 자동으로 던지며 정보를 검증하지만 최면 상태에서는 이러한 검열 기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뇌파 패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파라자디 연구진이 발견한 바와 같이 최면 상태에서는 감마파가 크게 감소하고 베타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과도하게 강화됩니다. 감마파는 뇌의 여러 영역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줄어들면서 기억의 각 요소들을 제대로 검증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동시에 베타 네트워크의 과도한 연결은 주의가 매우 좁은 범위에 고정되는 터널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최면에 걸린 사람은 치료사의 목소리와 제안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되며 다른 모든 판단 기준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마치 최면술사의 목소리가 유일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자율신경계의 변화입니다. 레오 연구진이 밝힌 바와 같이 최면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깊은 이완 상태에 빠집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여겨지지만 기억 처리 과정에서는 위험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이완된 상태에서는 경계심과 비판적 사고가 약해지면서 거짓 정보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이는 마치 따뜻한 목욕탕에서 졸음이 쏟아지는 것과 유사한 현상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정신적 각성도와 판단력은 반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을 회상할 때도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라는 의구심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수동적 수용이 우세해집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제한의 강력한 힘입니다. 자에디 연구진이 규명한 바와 같이 최면 제한은 지각, 행동, 인지, 주체성의 네 영역에 동시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향식 처리를 통해 고차원 인지 영역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감각 처리 과정을 직접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는 제안이 주어지면 뇌는 그러한 장면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 모래사장의 촉감, 아버지의 목소리 등이 생생하게 재현되면서 마치 실제로 경험한 기억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감각 처리 회로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메커니즘은 개인차의 결정적 역할입니다. 레세트니코프와 터운 연구진이 강조한 바와 같이 각 개인의 암시 수용성이 거짓 기억 형성의 정도를 좌우합니다. 같은 최면 기법을 적용해도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메커니즘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최면 상태에 들어가면 제어 기능이 저하되고 뇌파 패턴이 변하며 자율신 경계가 변화하고 제한에 취약해지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암시 수용성까지 더해져서 거짓 기억이 형성되는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최면 회귀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치료법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 기억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기법일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들은 최면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